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네. 벌써 유튜브 촬영하는 날이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일주일 동안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벌써 이제 4회차인데 오늘 또 이제 그렇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정말 네. 준비를 제대로 해왔습니다. 아, 그럴까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준비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요, 되게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쵸. 동상이몽. 저도 엄청 보죠 이거. 네. 좋아하세요? 네.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동상이몽에 나온 한 장면을 가지고서요, 네. 세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네. 가운데 걸 안 보고 이제 사이드 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동상이몽의 전진 류이서 부부가 나와서 나눈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이 류이서 씨가 네. 15년 동안 스튜어디스로 일을 해오다가요. 퇴사를 하고 커피숍을 차려볼까 네. 이런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아, 네네. 이 유이서 씨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상화 세무사님께서도 원래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네.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엄청 오래 했죠. 음. 네.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네. 사직서를 품 안에 항상 항상 품고 다니죠. 근데 누가 용기가 있게 내느냐?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세무사 공부를 저는 이제 세무사가 창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가 되고 나서 이걸 창업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 좀 소속되어 있을 때하고요. 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때하고요. 네. 이게 마주하게 되는 세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네, 일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죠. 뭐 1년에 어떤 과세기간 동안에 따로 이직하지 않았다거나 뭐 다른 이제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천징수, 그다음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죠. 그 자료만 잘 주면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저희 같은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사실 저희의 고객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회사를 이제 사직서를 가감히 내고 네. 뭐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일단 세무사를 만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죠. 네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세금 이슈들과 마주치게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네. 뭐가 일단 첫 있을까요? 번째로 부가세 일반 과세자를 가정했을 때요. 일단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네.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 신고를 위해서는 이제 회계 장부를 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 의무하고요. 매년 3월 10일 연말정산 의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뭐 힘들잖아요. 네. 할 게 많죠, 생각보다. 네네네.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본인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대신 다 처리를 해줬는데 네. 내가 사장이 되고 나서는 그걸 하나씩 다 챙겨야 되는 이런 문제 좀 또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근데. 네네. 네. 뭐 4대 보험도 그렇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사대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를 가정해 봤을 때는요. 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50%를 다 대신 내줍니다. 근데 사장님이 되면은 네. 본인 건강보험을 다 내야 되고 네네. 직원의 건강보험료도 50%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겠어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은 근로자가 내지만은 절반은 사장님이 내주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사장님이 번 소득에 대해서는 절반 또 내가 내고 또 절반 또 내가 내고 회사에서 100% 내주고 다 내죠. 다 내는 거. 그렇죠. 아 이거 잘 생각해보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많은 아니죠. 분들이 사대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네.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대보험은 안 냈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네. 고용 산재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도요. 네. 사장님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뭐 사대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의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네. 최근에는 이제 사장님들도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네.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판단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좀 해주면 안 되나? 판단을? 제가요? 전문가라면서요. 개인적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정확한 이제 판단. 알겠습니다. 네. 인별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거기에 창업자이신 케빈 시스트롬,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시스트롬. 네. 시스트롬. 네.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회사라는 건 제품 개발의 50%, 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잡무 50% 등으로 채워진다. 오. 그걸 통해서 이제 채워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내가 회사를 왜 그만뒀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영업해야 되는데 음. 잡무 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팁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창업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일단 하고 싶은 업종을 일단은 정해야 됩니다. 네. 그걸 정한 다음에요. 그 업종에서 가장 큰 대기업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이라면 어떤 조직도를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다음에 네네. 그 업무를 누가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획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훈훈한데요. 뿌듯합니다. 야,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창업 아이템 우리 저희가 세 가지를 선정을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하고 네. 그리고 경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네. 완전 꿀팁 아닐까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선정해 본 업종 세 가지 중에서는 전진 씨 와이프인 유이서 씨께서 고민하셨던 커피숍. 네, 모든 그렇죠.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 많이 창업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음식점. 그렇죠. 뭐 거의 뭐 대중적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쪽에 전자상거래업. 네,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업종의 어떤 매출액과 경비 비중을 살펴보고요. 얼마를 벌면 어느 정도가 남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해 드려볼까 합니다. 아, 정말 슬기로운 세무탐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대로 된 거 하나 고르신 것 같은데요. 잘 골랐죠. 아, 네. 좋다 좋다. 연구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하시네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네, 근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이제 뭐 100%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 다르니까요. 네. 좀 활용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년도 집계 자료에 따르면요. 음식 숙박업의 매출 대비 매출 원가율이 한 46%였고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 비율이 한 46% 나와서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8%쯤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원가에 대한 마진, 뭐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음식을 판다 그러면 5,000원짜리 원가를 가지고 10,000원에 팔았고 그렇죠. 나머지 종업 인건비 등등등으로 나머지 다 나가고 그렇죠. 8%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딱 정답이죠. 네. 어휴,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저도 이게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결손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평균치에서 그걸 정확히 다 이제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네. 전체적인 평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한 5억 정도 이제 매출 냈다라고 하면은 한 4천 정도. 네, 통계치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네. 그럼 나는 5억 벌려면 한 달에 매출 얼마 해야 된다.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잘 두고 다니시다가 확실히 좀 쓸 때 딱 네. 그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이걸 삼으시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혹시? 저요? 네. 네, 잘 돼야죠. 네, 네, 어떻게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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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리고 네.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전자상거래에 포함된 이제 도소매업이죠. 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요. 매출 원가율이 79% 높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판매 관리 비율이 16%. 그래서 영업이 약 5%인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나온 통계로 보면은 이 업종은 종업원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차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 정도 마진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좀 잘 활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잘 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고 실제 자료와 조금 더 맞는 느낌으로 네.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 몇 개 업체들을 좀 표본으로 뽑아서요. 네. 커피숍, 음식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업 이렇게 나눠서요. 매출 원가율,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그걸 다시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카페, 커피숍의 경우에는요. 일단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출 원가율이 한 평균 23%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4%로 적게 나온 데도 있었고요. 네. 한 10%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이게 일단 판관비 중에서요, 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임차료거든요. 네. 근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를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많게는 44%까지도 쓰시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금액은 어차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율도 좀 많아야 되고 회전이 많이 돼야 되는데 네. 커피숍의 좀 한계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맞습니다. 원가는 엄청 낮잖아요. 원두 하나에 뭐 그렇게까지 높은 원가는 맞아요. 아닌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그래서 커피 뭐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되는 곳인지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전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아서요. 직원에 따른 인건비 비중도 높았어요. 예,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네, 직접 혼자 다 하시긴 좀 벅차시니까 예, 그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네네. 좀 비중을 좀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또 음식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이 평균 한 38%또 아,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집계가 네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고기류 같은 케이스는 한 45% 원가율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맞습니다. 멸치국수 같은 케이스는 2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8% 정도. 네, 맞습니다. 네네. 인건비 비중은 또 어떻게 되죠?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죠.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한 25%, 적지 않은 수치긴 하죠. 네. 근데 임차료는 적은 데는 6%대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뭐 한 14%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뭐 전력비랄지 뭐 소모품비 같은 것들이 한 5%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익 구조는 한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음식점 같은 케이스는? 10에서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일단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상거래업 같은 케이스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요, 매출 원가율이 작은 업체는 30%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많은 업체는요, 한 70%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 적게 나오는 데는 7% 수준. 근데 뭐 직원이나 임차료 부담이 좀 적은 분들도 있으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이익률의 40% 가까이도 나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자상거래업 같은 케이스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본인들의 아이템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뭐 다른 데 거를 많이 상품을 많이 구입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파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네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차료나 이런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근데 광고 선전비가 많이 쓰는 경우는 20%를 넘게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네. 많이 쓰는 경우는 30%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저희가 뭐 거의 뭐 100가지 정도의 업종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있어요, 실제로도. 네. 음식점만 하더라도 한 10가지 이상 되는 네, 사실 그거 표본 뽑을 때에도 다 다르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업종이 다양하다 머리가 보니까. 많이 난 것 같아요. 염색하고 오셨나요 오늘? 염색은 안 했는데 티는 네. 많이 안 나죠. 아, 네. 그래서 뭐 정리를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해주시죠. 네, 정리를 하자면요. 카페의 경우에는 대략 한 매출의 한 4에서 10% 정도 남길 수 있다. 음식점은 약 10에서 15%, 인터넷 쇼핑몰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정보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이드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창업을 계획하신 분이라든지 본인 상황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장님을 만나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말로 다 하기 힘듭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좀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 증빙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그걸 입증 못 받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또 내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구제해 주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잘 아무 준비 없이 나오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나오시고 어떤 세금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어떤 게 있는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좀 성공적인 창업이 네네. 될 수 있도록. 아, 네. 맞습니다.
다음엔 뭐 어떤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실 건가요? 네, 앞으로 사실 제가 좀 찾아놓은 게 몇 개 있어요. 네네.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어허. 기대를 네 이제 앞으로 좀 풀려고. 예. 좀 빨리 꺼내도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끝낼까요? 네. 그냥? 네. 뭐 4회차까지 지금 자꾸 숨겨놓기만 하면 어떡하지? 네, 다음에 끝내는.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